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장중에 눌렸지만 장 후반에 다시 살아났고 해외 시장은 변동성을 제법 죽이면서 방향성을 파악하기 힘든 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채권 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금리 상승이 나왔고 기름 시장은 제품별로 엇갈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잭슨홀 미팅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우리 시장 금리 결정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시장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장 초반 갭 상승 이후 외국인 중심으로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의미 있는 상승을 보였는데 바로 직전주 주봉이 시가선인 415.50선을 초반에 넘긴 겁니다. 아침 10분 동안에 그렇게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면서 시장을 당긴 것은 손절매성 상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물 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오늘 현물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호가가 아주 가볍게 움직였죠. 즉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와 같은 적극적인 방향성 플레이어들이 평소에 비해 아주 소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초반에 415선이 공방전을 벌인 선물은 빠르게 내려오긴 했으나 10시 15분 홍콩 세션 시작하면서 전산장에서 홍콩 지수 선물들이 또 강하게 상승하면서 선물은 참 무지막지하게 버텨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미결제 약정은 계속 빠지고 있어서 신규 매수라기보다는 지난주에 바닥권에서 매수한 쪽들은 청산을 하고 또 선물 매도를 갖고 있는 쪽도 부지런히 환매를 하는 등 이 413.65선에서 아주 오랫동안 지지를 보였죠. 그러다가 이제 홍콩 증시가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게 되면서 우리 시장도 레벨 다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1시 30분경 시장은 411선까지 밀리게 됐는데 이렇게 밀어낸 주체는 외국인 선물 매도이긴 해요. 하지만 오후 1시 50분경 바닥을 칠 때까지 3천억도 안 되는 선물 매도로 누리려고 하니까 이 공격적인 매도라고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시장이 더 이상 밀리지 않았고요. 결국 외국인들은 그 뒤에는 선물 매도를 모두 걷어내버렸고 시장은 당일 시가선을 빠르게 회복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물도 거래량이 줄었고 선물 시장도 미결제 약정이 크게 줄어서 지난 19일 이후 증가한 미결이 모두 빠져나갔다고 할 정도입니다. 또 옵션 시장에서도 특별한 방향성이 보이질 않았지만 사실 이렇게 제자리로 오게 되면 옵션이 변동성이 크게 감소해야 되는데 잔존일도 고려하면 오늘은 변동성을 거의 빼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주 금요일이 잭슨홀 미팅 이벤트를 사실상 지금 미리 끌어와서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 시장은 어떠냐? 해외 시장도 똑같아요. 오늘 미국도 시장은 사실상 제자리 혹은 뭐 장중 진폭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하락폭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번 주에 버텼던 양 옵션 가격이 빠르게 무너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갈게요. 오늘 유럽 증시는 조용했습니다. 통화 시장도 뭐 이 정도면 조용했고요. 하지만 채권 시장에 큰 일이 있었죠. 장기 채권이 크게 부러졌는데요. 유럽 장기 채권이 부러진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이 잭슨홀 컨퍼런스에 대한 선 베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럽 채권이 계속 횡보하면서 매도 압력을 쌓아온 상황에서 유럽 세션 시작하자마자 독일 국채나 이탈리아 국채 모두 롱들에 대한 스탑로스가 터져나오면서 하락 속도를 키워나갔습니다. 오후 5시 30분에는 ECB 부총재인 그 귄도스 아저씨가 다음번 ECB의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PPP 축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또 생겼죠. 그래서 채권은 더욱 빠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유럽 국채만 밀리고 미 국채는 버티고 있었죠. 그렇게 미 국채와 유로존 국채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상황에서 밤 9시 30분에는 ECB의 그 레인 아저씨가 시장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PPP 종료가 QE 종료를 의미한 것은 아니고 만약에 연준이 오버액션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과도한 속도의 테이퍼링을 해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 ECB는 나름의 액션을 취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해줬어요. 그러자 이제 유로화는 밀리던 게 바닥을 또 치고 상승으로 전환을 해서 미국 세션 마감 때까지는 사실상 유로화는 종가 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세션 시작하면서 미 국채도 결국 유로존 국채 하락을 따라서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제 지표로는 독일 IF 기업 체감 지수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왔는데 시장의 반응은 뭐 딱히 없었어요. 예. 오늘 시장에서 만난 마켓 무빙 중 결국에 의미 있는 것은 유럽 국채의 스탑로스로 미 국채도 하락을 한 것 외에는 뭐 특별하게 의미를 둘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골드는 아시아 세션에서 먼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유럽 세션에서 채권 매도가 나오니까 반등을 전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ECB의 그 레인이 코멘트를 할 때 유로 반등이 나오면서 잠깐 반등을 했는데 또 1800달러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세션 들어서 미 국채가 하락을 하니까 그 골드도 언더슈팅이 확 나오죠. 근데 전반적으로 시장은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골드가 뭐 추가 하락이 뭐 이어지진 않았고 자율 반등 나오면서 1792달러로 마감을 합니다. 커머디티에서는 이 다른 건 놔두고 기름이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게 원유 재고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유가는 유럽 세션 들어서 텍사스가 68달러를 일시적으로 넘어가는 등 강세를 보였는데 미국 본장 들어서 다시 눌렸죠. 그래서 67.5달러에서 원유 재고 발표를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재고 발표까지는 한참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 원유 재고 딱 나왔는데 직전주의 재고량 감소 부분보다는 원유 재고가 좀 덜 감소를 해서 이거 재고 축적기 들어간 거 아니냐, 그렇게 봐도 될 건데, 하지만 이 컨센서스보단 덜 감소했거든요. 그럼 사실상 마켓 무빙에 어떤 영향을 줄 만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원유 재고 발표 이후에 텍사스 기름은 일시적으로 막 오를까 말까 하다가 다시 주저앉은 등 별반 흐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 가솔린 가격입니다. 가솔린 재고가 감소로 전환된 것도 그렇지만 이 컨센서스보다 훨씬 큰 감소를 보이면서 아주 강력한 V 반등이 나오게 되거든요. 원유의 움직임에 비해서 이 정제된 제품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또 그래서 이제 언더슈팅이나 오버액션이 과하게 나옵니다. 이게 재고 발표 전후로는 이 원유가 이 전일 종가 수준에서 움직였는데 가솔린 가격은 이미 이 미국 세션 오픈 전에 1.5% 상승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재고 발표 후에 또 상승과 상승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가솔린 가격에 강력한 쇼커볼이 나오면서 무려 4.3%나 상승을 해요. 그리고 이 나이맥스 현물 마감 새벽 3시 반까지 한 번도 조정다운 조정을 주지 않고 상승합니다. 이 평소에는 잘 이야기 안 하는 이 가솔린 가격을 비중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마켓 무빙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가솔린 수요가 많다는 것은 델타 변이와 관계없이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그 있었던 10%대의 하락이 과도한 하락이라는 것,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가솔린 가격이 목요일도 뭐 추가 상승해서 뭐 또 뭐 양봉 빵빵빵 막 나오고 이런 걸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 어쨌든 어제는 가솔린 가격에 강력한 커버링이 나왔다. 이런 게 특징입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은 장 초반부터 변동성을 빼기 시작했는데, 장 시작 1시간 전에 발표된 근원 내구재 수준은 잘 나왔지만 증시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그냥 시장은 이 변동성 매도에 따른 매수세가 들어와서 S&P 지수를 끌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장 마감 무렵 S&P는 4,498포인트까지 올랐는데 또 상승폭을 순식간에 까내려가서 사실상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더 심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0.2%가 일중 고저점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보다도 더 못한 아주 지루한 박스에서 움직였고요. 그렇게 지루한 박수를 그렸다고 하지만 실질 변동성 대비 변동성 선물의 하락폭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 시장에서 그렇게 움직인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이 잭슨홀 컨퍼런스의 그 파웰 발언을 의식해서 옵션 가격이 그대로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개별 종목들도 미 국채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금융주 중심으로 반등을 했는데, 최근 시장을 이끌던 빅테크는 오늘 쉬었고요. 엔비디아가 초반에 3% 넘는 상승을 했는데 또 오후장 들어서는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간만에 급등을 했는데
이는 이 웹스턴 디지털과 함께 미국, 일본의 그 메모리 회사인 키옥시아가 합병을 검토한다는 이슈로 반짝 오른 거라서 장 후반에는 상승폭을 또 상당히 반납을 해서 일종의 커버링성 재료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는 그냥 미국 시장이 쉬었다라고 할 정도로 거래가 한산했는데요. 특히 나스닥이 저렇게 작은 돛지를 만들면서 쉬는 모습은 조만간 큰 방향성의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목요일 하루도 숏 애들을 하지 않고 일단 기다릴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어제 러셀이 장 초반부터 꾸준히 상승해서 스트레이트로 0.9% 상승을 보이면서 나흘 연속 양봉을 만들었는데 새벽 3시 이후에는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또 의미 있는 윗꼬리를 만들었죠. 이제 반등도 좀 쉬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선 코스피 시장은 저는 오늘도 재미없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해외 시장이 별 볼 일 없었던 것도 있지만 이미 지난주 주봉을 어제 감싸는 초반 커버링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위로 뻗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그렇다고 해서 크게 하락할 재료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물 호가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현물에서 방향성을 막 뚜렷하게 끌고 올라가는 또는 밀고 내려가는 그런 주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 가격이 생각보다 덜 빠질 것 같아요. 어제처럼 미국 시장이 조용하면 야간 옵션 시장에서 프리미엄 좀 빠져야 되는데 어제 야간 옵션에서 프리미엄 하나도 안 빠졌어요. 잭슨홀 컨퍼런스까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 같고요. 따라서 오늘도 옵션 방향성 거래는 최대한 참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아예 오늘 매매를 좀 쉴까 생각도 있고요. 해외 시장은 기름이 68.5달러까지 상승했는데요. 여전히 65.2달러 이상은 오버액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이제 가솔린이 급등을 보면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 물론 이 원유 가격과 정제된 제품 가격은 얼마든지 따로 놓을 수 있고 또 텍사스 기름은 브렌트 기름과의 스프레드도 고려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품에 비해서는 좀 비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따라서 내일 유가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큰 폭이 조정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시 65.2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이거는 아주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제 기름을 당겨 놓으면서 기름 풋옵션 다이어트 시킨 거는 좀 충분한데 목요일에는 기름 콜옵션 다이어트가 나온 정도 하락 나온다면 이거 콜 매도는 좀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수 선물 시장에서도 별다른 거래하지 않을 거고요. 목요일 하루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